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전에 올린 영상과 거의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아이패드 프로 5가 빠르면 다음 주, 적어도 이번 4월 안에 출시가 된다는 말이 많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 5를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이에 기대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지금 아이패드 프로 5 관련 많은 루머 정보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바라는 대로 나오는지 다시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 프로 5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 5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도 스페셜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죠. 이번 아이패드 프로 5 역시 11인치와 12.9인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전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11인치로 쓰면서 느낀 점이 화면이 너무 좀 답답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본래 일반 아이패드 6세대를 썼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제품과 크기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화면 크기 부분에서는 다른 아이패드들과 큰 차이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걸 구매하고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를 느낀 게 있다면 바로 이 프로만의 디자인이죠. 근데 이마저도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디자인이 같아지면서 당연히 세부적인 스펙의 차이는 크겠지만 에어 4와 프로 11인치는 좀 많은 롤이 겹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분 탓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디자인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를 12.9인치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폰 프로 맥스를 처음 써보는 것처럼 큰 걸 써보고 싶기도 하고 안 사용해본 걸 써보고 싶기도 해서요. 돌아와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니 LED가 탑재가 된다. 도대체 미니 LED가 뭔데 이렇게 난리일까 싶죠? 그럼 이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미니 LED는 말 그대로 작은 LED를 화면 뒤에 엄청 깔아두는 거예요. 일반 LCD처럼 백라이트가 통으로 한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은 작은 LED들을 백라이트로 두는 겁니다. 이게 기존 IPS LCD나 OLED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면 애플의 아이패드 라인은 아이폰과 달리 주로 LCD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아이폰처럼 OLED 패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패널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자면 LCD는 보통 수명이 길고 번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암비화 색감이 아쉽다. 이 아이패드로 영상을 보면 좀 아쉽죠. 하지만 OLED는 LCD와 달리 명암비화 색감 표현을 잘해주고 배터리 효율도 좋지만 번인이 발생한다는 큰 단점이 있죠. 반면 미니 LED를 다시 보자면 이 둘의 장점을 합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OLED의 버금가는 명암비와 색감을 표현해주고 이게 빛을 내는 발광원, 아까 말한 그 작은 LCD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OLED의 번인 현상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니 LED를 기다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 프로 라인들에게도 이 OLED가 아닌 미니 LED를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프로 11인치에는 계속 LCD 패널을 쓴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발표가 나봐야 알겠죠. 정말 그렇게 출시를 한다면 프로 5세대 11인치를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니 LED를 탑재하게 되면은 그 아이패드 모델은 조금 두꺼워질 겁니다. 한 0.5mm 정도? 크게 두꺼워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워낙 얇았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미니 LED였다면 다른 하드웨어인 프로세서를 봐볼게요. 제가 바란 건 M1 칩이 탑재되길 바랐으나 아마 M1 칩은 탑재가 되지 않을 것 같죠.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출시되었을 때 이게 좀 난리였죠. 이 3세대의 칩셋은 A12X였는데 다음 버전인 이 4세대의 칩셋이 A12G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올 때까지 1년도 더 넘게 걸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4세대는 업그레이드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사구 패드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왜냐면 그 두 개의 칩셋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픽 코어가 하나 늘어난 정도고 벤치마크 결과도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말들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아주 호평을 받은 맥의 M1 칩에 버금가는 칩셋을 아이패드 프로 5에 탑재를 시켜준다는 말이 네이밍만 A14X가 될 거는 겁니다. 이 칩셋이 M1 칩과 거의 비슷한 칩셋이라는 소리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마 맥라인에서만 M1이라는 말을 쓰고 iOS나 아이패드 OS를 쓰는 제품분들에게는 다른 네이밍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거의 같은 칩셋이라 봐도 무방하겠지만요. 그럼 이 성능이 다른 타사의 웬만한 노트북과 아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아이패드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인 맥북의 앱을 아이패드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의 큰 바람이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맥북의 M1 칩은 모바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맥으로 아이폰의 어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반대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패드로 파이널 컷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다면 진짜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사실 삼성 갤럭시의 덱스처럼 이 아이패드를 외장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맥 OS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함께 출시하거나 추후에 출시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지금 기술력으로도 가능할 거란 말이죠. 다만 문제는 다른 맥 라인들과 어느 정도의 롤이 겹치니까 아마 맥북 에어나 맥 미니 같은 거와 겹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플이 과연 해줄까 하는 우려,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6월 따따디시 정도에는
달아도 될까요? 사실 그때도 빠르긴 하죠. 근데 애플이 이를 가능케 해줘도 그 다음으로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램인데요. 저는 이거의 메모리 용량은 한 적어도 8기가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에는 6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램크루즈 애플에서 그 이상을 탑재해주면 정말 많이 탑재해주는 거긴 하죠. 근데 역시나 이전과 같은 6기가 램으로 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램을 좀 더 넣어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6기가로 나올까요? 아니면 8기가로 나올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1테라 모델 한정 8기가로 나오려는가요? 그러면 이제 그 외의 부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와 함께 터치 아이디도 함께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가 에어처럼 이 홈 버튼에 있을지 아니면 스크린 안에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탑재된다는 말은 어찌됐든 희소식이죠.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5G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 한정일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부분 국가에게만 나올지, 그 속에서도 모델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올지 좀 모르겠지만요. 가격은 아마도 이전 버전보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높아진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현재 시작가가 12.9인치는 거의 130만원 가량부터 시작이었다면 아마 15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11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미니 LED가 탑재가 안 된다면 이 11인치의 가격은 4세대와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애플 펜슬인데요. 애플 펜슬은 3세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2세대에 비해서 크기는 조금 작아졌고 펜촉을 갈아 끼우는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림, 필기 등 다양하고 각자가 원하는 펜촉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겠죠. 아마 애플워치의 줄지처럼 애플 펜슬 촉질한다 라고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펜슬의 블랙 컬러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대신 다양한 컬러 옵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에어처럼 말이죠. 하지만 에어처럼 톡톡 튀는 그런 색상보다 아이폰 프로 라인처럼 무게감 있는 컬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막 네이비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세대보다 소폭 올라간 그런 스펙을 보여줄 것 같고, 그보다 아마 이 라이다 센서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소수의 전문가분들 말고는 말이죠. 그런데 애플이 이 AI 관련해서 슬슬 주도하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애플 글라스 같은 제품들도 있고, 때문에 그런 관련 얘기를 발표 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상에서 이걸 사용하는 그런 활용법 말이죠. 마지막으로 포트를 봐보겠습니다. 이 C타입 포트에 썬더볼트가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패드 외부 기기를 연결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잘 쓸지 의문이긴 하지만 저는 뭐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혹 아까 말한 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면 이 썬더볼트 탑재는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겠죠. 저는 모든 애플 제품들은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보통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 아이폰 빼고 말이죠. 전 디자인이 새롭지 않는 이상 잘 끌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애플워치들도 여러 가지 리뷰하고 구매를 해봤지만 결국 사용하는 건 이 애플워치 4 실버 스댕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의 디자인을 딱 보자면 지금 6의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워치도 1, 2, 3의 디자인이 같았고 4, 5, 6의 디자인이 같았으니까 아마 올해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다시 실버 스댕 제품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은 뭐 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상태가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야죠. 제 생각에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는 12.9인치가 아마 메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역대 아이패드의 끝판왕을 찍지 않을까. 가격도 너무 끝판을 찍을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말한 저의 기대한 점들이 당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어여 아이패드 프로 5의 발표가 얼른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팬이었습니다. 유바.